네, 이 글이 커뮤니티 이사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그 불안의 기절을 잘 설명하는 글인데요. 뒤집어서 이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집단 발기를 했는지, 이 집단 발기의 동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어이없게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구속 취소 소송을 날 대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구속 취소를 해줬듯 탄핵도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법적 절차의 하자를 꺼내들어서 각하시켜버리는 것은 아닐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법기술자들의 농간으로 무너져가는 현실이 무섭고 두려워서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들기 어렵네요.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상식으로 보자면, 법리로 보자면 윤석열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나 이 자들이 우리가 동의가 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생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논리를 들어서 윤석열이를 석방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직위원 판사, 당신 정말 책임이 큽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 공판기일 때 윤석열을 그 자리에서 즉각 직권 구속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그 이름이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직위원, 당신 진보 유튜브 시청자라면서요. 혹시 이 방송 시청하고 있다면 다음 기일 때 직권 구속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그 이름이 영원히 오명으로 남을 것이고 자식들도 이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도전 골든벨 나가면 장땡입니까? 현실의 법정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는데, 아니 법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직위원 판사, 당신 때문이에요. 심우정이가 뭐 즉시 항고할 줄 알았다. 그래서 석방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분이 나네 진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일정을 어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피를 말리지요. 선고가 이번 주라는 것을 전제로 하자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선고일이 좁혀지는, 내일이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헌재는 대단히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앞두고 그렇게 발표하진 않아요. 오늘쯤 공지가 나오고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공지가 나와야 하는데 6시 지나도록 공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헌재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어제 MBC 뉴스데스크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국민들 마음에 정말 불을 지폈습니다. 마누라는 디올백, 반대편은 영현백, 백 좋아하는 정권이죠. 내란 세력은 악을 단지 몽상으로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었던 것이죠. 시체를 담아서 운반하는 영현백, 2024년 12월 3,000개나 더 비축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있던 달 2024년 12월. 아니 연간에 군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왜 3,000개를 비축합니까? 3,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게다가 이게 사실 보급 담당하는 곳에서 산 게 아니라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 계획을 갑자기 세운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월에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12월에 한 5,000개가 쓰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자,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서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미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이재명, 문재인, 이준석, 유시민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사람들을 수집소로 이송 중에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수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붙잡아 놓고 총살을 한 게 아니라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송 중에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그래서 백령도로 배를 태워서 이송하는 길에 그냥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것. 이게 노상원 수첩에 소상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년 동안 영현백 비축 물량 1000단위에 불과했는데 2024년 12월에만 4000개가 추가되는 정말 끔찍한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지금 불안은 극에 달아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일보 허민, 그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오는 그 사람이
문화일보에서 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서 이 이미지를 내보냈습니다. 보시죠. 지금 4대 1대 3인데 지금 김영두 재판관도 기각적으로 넘어가서 4대 4가 되고 이로써 윤석열은 탄핵 기각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종합일간지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자빠졌어요. 자기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밝힌 거라고 하는데 와, 헌재 내부가 취재가 됩니까? 허민 씨 취재가 돼요? 당신 뇌피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거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결론 나오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취재한 것인지. 저는 8대 빵 확신합니다. 사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벌어졌을 엄청난 일을 우리는 잘 짐작 못합니다. 저는 오창희 국장님이 이 시간에 나와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남태령 지하 벙커로 데리고 간단 말이죠. 수백 미터 지하의 벙커에 집어넣어서 잡아간 사람들, 뭐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전부 옷을 벗기고 안 벗으면 때리고 그때부터 아주 짐승 취급한다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었어요. 응? 홍장원, 조지호, 방첩사 간부들이 일치되게 증언한 정치인 체포 계획이 그렇게 전개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몇 달 동안 갇힌 채 계속 얻어맞고 짐승 취급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내가 빨갱이다, 내가 간첩이다, 다 이렇게 자술서를 쓰겠죠. 그나마 한동훈은 행복한 편이에요. 사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것처럼 그러면은 애국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순국지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행복한 편이었습니다. 한동훈이 최근에 낸 책을 보면은 명망 있는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은 정말 죽을 수 있다. 가족들도 피신시켜라. 이런 조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년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5.18 광주 민중항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 체포되기 직전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피신하십시오. 그런 긴박한 상황이 2024년 12월에도 재현됐던 것이죠. 한 군 간부가 검찰 조사에서 만약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한동훈 사살을 명령했다면 부대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뭐 한동훈은 그렇고 야권 인사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에 기록된 주요 인사 수거 처리 계획 이에 따르면 잡혀가서 그러니까 포승줄, 케이블 타이 이런 걸로 야구방망이도 구비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망치도 준비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옥도가 현실화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실행에 옮겨질 뻔했습니다. 윤석열 보십시오. 체포영장 집행 때 저항하면서 총칼을 써서라도 나를 지켜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린공감TV 열심히 시청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들의 불행한 죽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그 사악한 윤석열, 김건희 이 년놈들 이들의 그간의 행각들 기억하신다면은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예요. 악마.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윤석열 체포돼서 이제 좀 뭔가 달라지는가 했는데 김성훈, 이광우는 그대로 남아있고 윤석열은 돌아오고 그 사이에 체포 저지를 반대했던 법대로 체포에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경호처 간부가 해임당하는 그런 보복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 이분이 미국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뉴욕 변호사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 파면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가 없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국 또 다른 비상계엄에 대한 허가증이 되는 것이다. 계엄 세력이 획책했던 아무 일을 실행하도록 길을 터주는 통행증이 된다. 아무 일.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아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윤석열 기각, 윤석열 각하 처분이란 것이죠.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피 흘리고 목숨을 잃게 될 사태에 대한 사전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 면허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제 MBC 뉴스데스크는 아파치 헬기 4대가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상공을 공격적으로 비행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들이 이래도 되나? 북한이 공격하면 어떡하나? 이랬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순간 전쟁이지요. 또 전쟁이 발생하는 순간 계엄령이 발동되는 것이죠. 그들은 벙커에 들어가서 웃을 것입니다. 영연백 파문으로 윤석열 파면은 확정적입니다. 물론 영연백
의식을 갖고 헌법재판관들이 논의를 한다든지 뭐 선고문에 그걸 집어넣는다든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그것이 이제 재판에서 쟁점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도 알 겁니다. 이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들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6조를 보면 종국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결정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죠. 박용현 논설위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법기술자가 아니라 헌법의 근본 가치를 사유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존엄성과 평온한 민주주의와 소중한 일상을 품은 헌법의 영토를 지키는 직분이다. 그 영토를 헌법 유린 세력에게 열어주며 유혈을 부르는 예고장에 과연 어느 재판관이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을 수 있겠는가? 숙고의 시간이 더 길어질 이유도 없다.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에 하나 0.00001%의 가능성으로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고 칩시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주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 같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합법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윤석열을 쫓아내고 더불어 이 땅에 썩어빠진 기득권 엘리트들까지 몽땅 다 일거에 진멸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수만 가지라고요. 법을 지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악당들을 몰아낼 방법이 수만 가지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믿읍시다. 우리를 못 믿으니까 이거 기각각하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믿읍시다.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도 됩니다.